손흥민, 정말이지 쉽지 않은 선수이다. 우리는 항상 토트넘을 상대로 고전했다. 그 이유가 뭔 줄 아는가? 토트넘에 있는 뛰어난 골잡이가 계속해서 맨시티의 뒷공간을 위협하기 때문이다. 특히 손흥민을 시야에서 한순간이라도 놓친 순간 우리는 실점한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의 빠른 발과 뛰어난 침투 능력, 유럽 최고의 결정력은 전술로는 막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축구계에는 팀보다 위대한 선수가 존재한다. 우리는 손흥민을 막지 못해 승점 3점을 잃었다. 5월 18일 전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이번 시즌 최대 빅매치가 열렸었습니다. 바로 레알 마드리드와 맨체스터 시티의 챔피언스 리그 4강 2차전 경기인데요. 여기서 승리하는 팀은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 장소인 이스탄불에 한 발짝 가까워지게 되며 이 두 클럽은 사실상 가장 유력한 챔스 우승 후보라고 평가받던 팀들이기에 이번 시즌 챔피언스 리그에서 가장 치열한 명승부가 예상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비등비등한 경기력을 보여줄 것이라는 팬들의 예상과는 다르게 맨시티는 레알 마드리드를 무려 4대0으로 격파하며 왜 이 팀이 세계 최고의 리그인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에서 챔피언으로 군림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보여줬는데요. 그러던 와중 토트넘 팬들에게 깜짝 놀랄 만한 장면이 연출됩니다. 바로 맨시티의 펩 과르디올라 감독이 손흥민을 향해 내뱉은 발언이 그 이유인데요. 몇 년 전부터 맨시티가 손흥민 영입을 노려왔던 것은 축구 팬들이라면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고 최근 쏟아지고 있는 손흥민의 맨시티 이적설을 토트넘 팬들은 단순 루머로 치부했지만 계속해서 터져나오는 소식들과 과르디올라 감독이 손흥민을 향해 보여준 애정과 영입 열망으로 인해 손흥민의 이적설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손흥민이 맨시티에서 뛴다면 한 시즌 50골도 가능한 이유. 지금부터 풋볼 랭킹과 함께 알아보시죠. 나는 펩 과르디올라와 클롭 감독이 손흥민을 데려가 주전 라인업에 포함시키고 싶어 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손흥민은 리그 최고의 공격수다. 그를 마다할 감독은 유럽에 없다. 모든 감독들은 최고의 골잡이를 자신의 팀으로 데려오기를 열망하고 있다.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냐 마느냐는 정상급 공격수의 보유 유무에 달렸다. 최근 토트넘의 리그 성적을 생각해봐라. 형편없다. 게다가 토트넘은 케인과 손흥민을 제외하면 강등권 클럽이나 다름없다. 그 정도로 케인과 손흥민이 팀에서 받고 있는 지원은 아예 전무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손흥민은 그 최악의 환경 속에서도 유럽 최고 명장의 지도를 받으며 유럽 최고의 팀 지원을 받던 리버풀의 모하메드 살라와 21-22 시즌 마지막 라운드까지 득점왕 경쟁을 벌이며 결국 리그 23골로 공동 득점왕을 타갔다. 이것은 정말 대단한 업적이다. 이런 손흥민이 만약 맨시티 같은 클럽에서 최고의 패스마스터 케빈 데 브라이너의 패스를 받는다면 도대체 몇 골이나 꽂아 넣을 수 있을지 감조차 오지 않는다. 내가 볼 때 맨시티와 손흥민의 궁합은 단연코 최고의 조합이다. 맨시티는 하루빨리 손흥민을 영입해야만 한다. 지금까지 영국의 스포츠 전문가들은 손흥민에게 가장 어울리는 클럽은 맨시티와 리버풀이라고 얘기하고는 했습니다. 이는 충분히 공감할 만한 내용인 것이 손흥민은 동료의 패스를 받으러 뛰어들어갈 때 가장 위협적인 선수이고 실제로 지금까지 토트넘 대부분의 득점은 케인이 패스를 찔러주고 손흥민이 마무리하는 형식으로 만들어졌는데요. 그리고 이런 손흥민과 케인의 콤비네이션은 포체티노와 무리뉴 시절까지는 리그에서 굉장히 위협적인 골루트였으나 최근 들어와서는 침체기를 겪기 시작했습니다. 어찌되었든 케인이 손흥민에게 공을 보내주기 위해서는 팀이 공을 소유한 뒤 자신에게 패스를 건네줘야 하는데 최근 토트넘의 후방 라인은 리그 최악체로 평가받고 있으며 기본적인 빌드업조차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이번 시즌 토트넘은 강등권 팀을 상대로도 쉽게 공을 점유하지 못하며 경기 내내 얻어맞는 경기 양상으로 흘러가기 일쑤였습니다. 결국 시즌이 지날수록 손흥민과 케인의 볼터치 횟수는 점점 더 줄어들기 시작했고 특히 손흥민은 처참한 토트넘의 후방 라인을 도와주기 위해 측면 미드필더로 기용되어 수비진들 뒷바라지나 하게 되는 상황까지 나오고는 했는데요. 결국 이번 시즌 손흥민은 득점왕 시즌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한 골기록을 보였으며 자신의 개인 능력으로 어떻게든 리그 두 자릿수 골을 꽂아 넣기는 하였지만 이번 시즌 토트넘에서의 환경은 손흥민에게 있어서는 최악의 시즌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토트넘에서 고군분투하는 손흥민을 보며 축구 팬들은 이 뛰어난 골잡이가 항상 공을 점유하며 공격수에게 최고의 환경을 만들어줄 있는 리버풀이나 맨시티로 향하게 된다면 얼마나 엄청난 활약을 펼칠지 궁금해하고는 했는데요. 손흥민과 케인은 토트넘에 있기는 아까운 선수들이야. 방금 장면도 봐. 손흥민이 수비라인 사이로 날카롭게 침투해 들어갔지만 토트넘의 미드필더진은 손흥민의 움직임을 보고도 못 본 채 했어. 사실 못 본 채 한 거라기보다는 그럴 능력이 없는 거야. 토트넘 선수들은 기본적인 패스조차 할 줄 모르거든. 패스를 넣을 줄 모르니 매번 케인에게 억지로 공을 떠넘기고 있어. 손흥민 같은 선수가 이런 클럽에서 커리어 낭비를 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워. 맨시티나 리버풀로 갔으면 손흥민은 이미 득점왕을 2번은 더 수상했을 거야. 맨시티에서 뛰었던 라임 스털링을 봐.
그는 리그에서 가장 형편없는 골결정력을 가진 공격수지만 유럽 최고의 스쿼드를 보유한 맨시티의 지원 속에서 리그 20골이나 넣은 적이 있어 손흥민 같은 선수가 맨시티에서 데 브라이너의 패스를 받는다면 40골도 가능할 거야. 맨시티는 유럽에서 경기당 점유율이 가장 높은 팀이고 심지어 상대팀과의 점유율이 80대 20까지도 벌어질 정도로 유럽에서 가장 공격적인 축구를 구사하는 팀인데요. 이런 높은 점유율과 공격적인 전술은 공격수가 활약하기에는 최고의 환경이고 맨시티도 계속해서 자신의 팀에서 활약해줄 수 있는 유럽의 최정상급 공격수들을 노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영입 명단에는 당연히 손흥민과 케인도 있었는데요. 영국 유럽 언론지의 수석 기자는 과거 맨시티와 펩 과르디올라가 손흥민 영입을 위해 토트넘에게 이적을 문의했으나 토트넘의 레비 회장이 단칼에 거절하여 이 영입 시도는 무산되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손흥민 영입을 거절당한 맨시티는 몇 년 후 이번에는 케인 영입을 위해 다시 한번 토트넘에게 문의했지만 레비 회장은 케인에게 2억 파운드라는 사실상 지불이 불가능한 몸값을 붙이며 다시 한번 맨시티의 영입 시도에 퇴짜를 놓았는데요. 결국 손흥민과 케인은 트로피를 딸 수 있는 최고의 팀으로 이적할 수 있었던 기회를 레비 회장의 방해로 놓쳐버린 것이었죠. 그러나 토트넘이 챔피언스 리그 진출에 실패해버리며 케인과 손흥민의 계약이 고작 1, 2년밖에 남지 않은 지금 더 이상 토트넘은 이 두 선수를 팀에 억지로 묶어둘 수 없게 되었으며 유럽의 수많은 빅클럽들이 다시 한번 이 두 명의 월드클래스를 자신의 팀으로 데려오기 위해 벌써부터 물밑 작업에 들어가고 있는데요. 현재 손흥민 영입을 가장 열망하고 있는 클럽은 바이에른 뮌헨과 바르셀로나가 있고 맨시티와의 이적설은 별로 들려오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맨시티는 이적 시장을 굉장히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준비하는 것으로도 유명하며 자신들의 영입 목표와 이적 명단의 정보를 언론에 절대 흘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이적 시장 뒤에서 맨시티가 손흥민 영입을 위해 사전 작업을 펼치고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인데요. 케인과 손흥민의 콤비도 당연코 훌륭했지만 맨시티에서 데브라이너의 패스를 받는 손흥민의 모습을 축구팬이라면 한 번쯤 상상해봤을 것이며 다음 시즌 그 상상이 현실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풋볼 랭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